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실기 45문제 7회차 시작합니다. 정답 포인트 콕 집어 드릴 테니 구독, 멤버십 가입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영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형 음식을 주어 사례를 방지한다. 2. 식사 전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한다. 3. 식사 중 맛이 어떤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5. 식사 일지를 작성하여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옳은 것을 지금 찾는 것이죠. 정답은 식사 일기를 작성해서 영양 상태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고형 음식이라는 거는 고체 형태의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체 음식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식사 전에는 오히려 움직이는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우시고요. 식사 중에 맛이 어떤지 질문하시면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가 아니라 골고루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37번.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2.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 왼쪽 입안의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4. 반드시 누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일 때 일단은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눕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반듯하게 눕기보다는 약간 상체를 높이시고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정답이 맞습니다. 38번.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2.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3.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눕힌다. 4.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5.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여 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경관 영양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이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3번처럼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눕혀서 경관 영양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히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막. 정답은 라번이 맞습니다. 문제가 안연고입니다. 안연고를 이제 눈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라번처럼 결망낭 요 밑부분에 앞에서부터 뒤 방향으로 2cm 정도 이렇게 안연고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앉아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2.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3.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세게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귀 안의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귀약을 투여하실 때 너무 차가운 약을 투여하게 되면은 토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걸 오심이라고 하죠. 토할 것 같은 기분인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1번.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우리 평상시 선생님들 건강검진 많이 하실 때 피 많이 빼보셨죠? 예, 그럴 때 솜으로 비비지 않는 이유는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 편하도록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예요.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맞는 것은 4번처럼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닥에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슬리퍼보다는 뒤가 막힌 그런 신발을 신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으로 손잡이 잡을 수 없겠죠.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를 잡게 하셔야 되고요. 속옷은 항상 입히시는 게 맞습니다.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여준다. 3.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4.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간이변기예요. 간이변기와 이동변기를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요것이 바로 간이변기입니다. 침상 위에서 배변을 할 수 있는 도구이죠.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서 배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방수포를 까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간이변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배변하기 전에 침대 머리를 높여주시고 그 이후에 간이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조용한 환경보다는 뭐 TV를 틀어주신다던가 음악을 틀어서 조금 이제 배변할 때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게 좀 소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이는 건 요 간이변기가 아니라 이동변기일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요 간이변기를 댈 수 있게 엉덩이를 들어서 변기를 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옮길 때 이동 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편마비일 때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다가 이동 변기를 침대 옆으로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히 붙여서 이동 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에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 3.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본다. 5.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하면 안 되겠죠.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두고 교환을 하시게 되면 이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2. 보행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근다. 3.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유치도뇨관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방광 안에 고정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유치도뇨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1번처럼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 배출구는 잠그셔야 되겠습니다. 배출구를 잠그지 않으면 소변이 계속 새겠죠. 그래서 1번처럼 하시면 되고요. 보행하는 동안 유치도뇨관을 잠근다면
배설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뱃줄구가 바닥에 닿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하셨더라도 침상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행하실 수 있습니다. 47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2.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다. 3.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5. 칫솔무가 단단한 칫솔을 사용하여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칫솔질을 하는 문제인데요. 2번처럼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면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치실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게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1. 입냄새 방지 2. 잇몸 압박 예방 3. 의치 변형 방지 4. 구강 건조증 예방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밤에는 구강 내 압박을 덜기 위해서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두피에 발라 흡수시킨 뒤 말린다. 2.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3.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나오면 물로 헹군다. 4. 물과 샴푸를 1대1로 섞어서 머리카락에 충분히 바른다. 5. 머리카락이 적셔지도록 발라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드라이 샴푸라는 것은 물 없이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샴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5번처럼 머리카락이 적셔지도록 드라이 샴푸를 발라서 거품을 내고 그 이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다. 3.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4. 옆으로 돌려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침상에서 목욕하는 방법이에요. 네, 침상에서 목욕할 때 3번처럼 여성의 경우에 회원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깨에서 손목 쪽이 아니라 손목 쪽에서 어깨 쪽으로 말초신경에서 중심부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하지도 마찬가지로 허벅지에서 발 쪽이 아니라 발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말초신경에서 몸 중심 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려 눕혔을 때는 목에서부터 둔부 쪽으로 엉덩이에서 목이 아니라 목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복부는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입히거나 벗기는 그런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상의를 입히는 순서입니다. 입히는 순서.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외우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벗길 때는 건강한 쪽,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마, 야 임마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임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벗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입힐 때는 마비된 팔부터 넣고 그 다음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건강한 팔은 뭐 앞이든 뒤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비된 팔을 입힌다. 그리고 건강한 팔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넣는다. 마지막에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2. 대상자의 왼쪽에서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3. 대상자의 왼쪽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4.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넣어서 돌려 눕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면 좋은데요. 이 문제처럼 글자로만 나오는 그런 문제일 경우에 이런 보기들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때는 일단 오른쪽, 건강한 쪽, 그리고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서 어르신의 어깨,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중심 부위를 잘 잡고 돌려 눕히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던가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도 돌려 눕혀지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3번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앉혀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등과 어깨 요 부분, 어깨 부분, 요 밑에 등 부분, 여기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54번 하반신 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양쪽 무릎을 굽히거나 편안하게 놓아둔다. 다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 일으킨다. 라 어깨를 지지하여 일어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준다. 마 대상자의 무릎을 굽혀주고 갑자기 꺾여 넘어지지 않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순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순서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가로 시작을 하고 마로 끝납니다. 보기가 이렇게만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번이 첫 번째고 마번이 다섯 번째다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앉히려고 하니까 일단 대상자 가까이에 서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야 되니까 무릎을 굽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굽혀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야 되니까 어깨를 지지해서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체를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서 일으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굽혀주고 넘어지지 않게 앉혀서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일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앞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요양보호사가 앞을 봐야 되겠죠. 앞을 보고 울퉁불퉁하니까 이 휠체어를 바퀴를 위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앞바퀴를 위로 올려주시고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로 옮겨 태울 때의 순서는 가.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앞에 문제처럼 또 이렇게 순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옮겨 태우는 순서입니다.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그고 일으켜야 되겠죠. 예, 무릎을 지지해 주면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르신을 돌려서 엉덩이를 돌려서 자동차 시트 위에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앉았으니까 한쪽 다리씩 잘 이제 올려놓고 자동차 그 시트에 깊숙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는 1.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2.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보행하거나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왼쪽 편마비입니다. 왼쪽 편마비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요. 지팡이가 나왔다 할 때는 지팡이가 1순위입니다. 무조건 지팡이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불편한 다리, 편마비 다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팡이와 건강한 다리가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마비 다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심을 잘 잡은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가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58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1. 균형을 잡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연습을 한다. 2. 약한 다리,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 순으로 이동한다. 3.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한다. 4.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5. 보행기에 체중을 실어 기대어 서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이제 보행기잖아요. 예, 그림이 보행기인데, 이런 보행기는, 체중을 실어서 기댈 수 있는 상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빠른 걸음 걷는 연습 이것도 안 됩니다. 천천히 이제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먼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59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한 달에 한 번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대상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다. 3. 매트리스는 끓는 물로 세척한 후 그늘에서 말린다. 4. 보온이 필요한 경우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5.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이게 자주 이렇게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온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찜질기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열을 발산하는 그런 제품과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0번 배회감지기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감지기는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취침 시에는 배회감지기 전원을 꺼둔다. 3.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항법 장치형 배회감지기는 출입구에 놓아둔다. 5. GPS형은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가 공단에 전송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배회 감지기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배회 감지기는 우리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그런 길이름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매트형의 경우에는 침대 아니면 이제 바닥에 설치를 해서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배배 감지기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으시고 전원은 항상 켜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출입구에 놓는 것이 아니라 GPS형은 이제 대상자가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위치가 공단에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이 됩니다. 61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주스를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변비로 고생할 때에는 우리 식이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1번처럼 보리나 검정콩, 미역 네,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62번 감자와 고구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2.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냉장 보관한다. 3.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실온에 보관한다. 4. 살짝 데친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5. 통풍이 잘 되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2번으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교재를 잘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2. 니트류는 통기성을 위해 옷걸이에 걸어 말린다. 3.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고 이때 지퍼는 잠가둔다. 4. 비눗물에 세탁물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다. 5.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린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음, 옷을 세탁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정답은 5번이 맞고요. 탈수 시간은 길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옷감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니트류를 옷걸이에 걸어 말리면 이제 니트가 이렇게 늘어지겠죠. 그래서 좋지 않고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는 거는 맞는데 예, 이때 지퍼는 잠가두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물이 완전히 잠길 정도가 아니라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제가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2. 계단에는 머리 위에 조명을 설치해 둔다. 3.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 놓는다. 4.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의자를 놓아둔다. 5. 문고리는 열기 닫기 용이하도록 둥근형으로 설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처럼 이렇게 다리 간격이 좁은 것은 좋지가 않고요. 다리 간격이 넓은 것으로 사용해서 휠체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식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머리 위에 조명이 아니라 발밑에 조명을 설치해 두어서 신발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발바닥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 놓으면 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물기가 없게 해주셔야 되고 4번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의자 놓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고리는 둥근형, 둥근형이 아니라 막대형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막대형으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그럼 언제 목욕하실래요? 2. 매번 목욕할 때마다 진짜 힘드네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4. 목욕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 목욕을 하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나아 전달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나의 바라는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처럼 걱정된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2. 블라우스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수건으로 바꾸어 주고 계속하게 한다. 5. 세탁해 주겠다며 블라우스를 가져간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2번처럼 블라우스를 입고 자자면서 다독이고 안심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한다던가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그럼 이 빈 그릇은 누가 드셨을까요? 2. 누가 보면 제가 정말 밥 굶기는 줄 알겠어요. 3.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4. 또 깜빡하셨어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5. 밥값을 더 내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역시 치매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치매 대상자가 밥을 드셨는데도 또 달라고 할 때는 화내거나 대립하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3번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2.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 낮잠으로 수면 부족을 보충한다. 4.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는 혹시 약간 허기가 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서 수면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밖에 딸이 와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2. 딸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3. 딸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4. 딸은 바빠서 못 와요. 기다리지 마세요. 5. 자꾸 거짓말 하시면 밥 안 드릴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환각 증상을 보일 때는 그런 어르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창밖에 딸이 어딨냐,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처럼 딸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됩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팔을 잡아 제압하며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5. 그만두지 않으면 퇴소시킨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면서 고함을 치고 또 난폭하고 이제 이런 파괴적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면서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 원인을 왜 그러는지 파악한다던가 뭐 이렇게 막 제압을 한다던가 이유를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진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71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거실에 앉아 있는 의자가 자신의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한다. 1.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앤다. 2.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3. 대상자를 거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4.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5. 시설의 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앞의 문제처럼 이렇게 난폭한 행동이나 이런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 아니면 또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처럼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한 곳에 고정된 시선 2. 지나친 머리 끄덕임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4.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5. 입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는 것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적 언어를 어떻게 잘하면 사용하실지 이렇게 3번처럼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한 곳에 고정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머리를 끄덕이는 건 좋지만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이런 건 적절하고 이런 환한 미소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런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73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인지자극 훈련은 1. 얼굴 삼행시 2. 날짜 계산기 3. 손가락 낭독회 4. 탬버린 연주하기 5. 뇌건강 일기 쓰기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문제가 중증 인지기능 장애이기 때문에 중증일 경우에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1, 2, 3, 5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4번은 탬버린 연주하기 이런 것들은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신다. 대상자,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줘요. 1.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2. 손자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3.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4.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5.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공감해주는 그런 반응이에요.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이 손자에게 가방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따뜻한 손자를 사랑하는 따뜻한 그런 마음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언어장애 2. 시각장애 3. 노인성 난청 4. 과잉행동장애 5. 공간지각력 장애 정답은 3번입니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하시는 분은 잘 안 들리시니까 눈으로 입모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난청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상자의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줍기 전에 1.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5.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문제가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진압력에 대한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데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금 한겨울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이런 시간을, 계절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5번처럼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라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는 가을에 주어요 라는 것도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응입니다. 77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2.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3.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둔다. 4.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5.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예보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기기는 꺼놓는 게 아니라 켜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서 상수도, 오염을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먹인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약을 많이 먹고, 많은 약물을 먹고 구토를 했다면 그 약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함께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79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며 압박한다. 2. 가슴이 약 3cm 정도 눌리도록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압박된 가슴이 눌린 상태로 유지되도록 압박한다. 5. 가슴뼈 아래쪽 명치 부위를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3번처럼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약 3cm가 아니라 5cm 정도 눌리도록 압박하셔야 되고요. 압박을 한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5cm 정도 눌렀으면 다시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고 다시 5cm 누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뼈 아래쪽 명치 부위가 아니라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위 지금 여기에 젖꼭지가 있고 양쪽 젖꼭지에 있는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명치는 한 요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치 부위가 아니라 가슴 젖꼭지 가운데 부분을 압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2.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4. 심장 충격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심폐소생술 문제가 역시 나왔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켜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쇼크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 중이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가슴 압박을 하시면 안 되고 손을 떼고 이제 리듬 분석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처럼 충전 중일 때는 가슴 압박을 오히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전 중일 때 가슴 압박을 하다가 충전이 다 끝나면은 심장 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쇼크를 딱 누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